시간에 배울 내용은 제국주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국주의 두 번째 시간이죠. 제국주의 저번에 제국주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본격적인 식민지 확대 경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별로 어려운 내용도 없었고 내용이 많지 않았죠. 제국주의 의미 정도만. 근데 오늘은 좀 많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좀 에너지를 좀 저장을 해둔 겁니다. 이 뒷면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핵심 개념이 나오는데 어디? 주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를 침략했나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이 좀 역사에서 싫어하는 좀 외워야 될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신에 선생님이 중요한 거 핵심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 잘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끝까지. 자, 먼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죠. 근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 모기한테 물리는 병이죠. 근데 이 걸리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때 치료약이 개발이 됩니다. 열대 지역에서 걸리는 이 모기한테 물리면 걸리는 병인데 치료약이 개발이 되게 되면서 아프리카에서도 백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또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탐험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이 일찍부터 탐험가들 많이 있었죠. 유럽에 리빙스턴 등을 포함해서 여러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탐험을 하게 됩니다.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탐험을 해서 아프리카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여러 가지 또 쓸만한 것들이 나온 거야. 대표적으로 뭐야? 금이 나온다라든지 다이아몬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작물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무 같은 거죠. 유용하게 쓰이는 이때까지 막 유럽에서는 쓰임 있는지도 몰랐던 그 고무 같은 거 이런 것들 발견해서 본국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뭐야? 아프리카를 차지할 만한 이유가 생긴 거죠. 충분히 고생을 해서 아프리카를 쳐들어가서 그 지역을 지배하게라도 엄청난 비용은 대가는 치르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쳐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누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뭐 에스파냐, 미국까지.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이지만 이 아프리카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1등 나라가 어디였어?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려진 것처럼 이 당시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차지했던 것이 아프리카의 최남단 케이프타운입니다.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케이프타운을 차지하고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연맹이라는 이 지역을 이제 점점 더 케이프타운을 시작해서 점점 더 확대를 해서 그 지역을 아예 식민지를 삼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케이프타운에 원래 살고 있던 백인들이 있었어. 100여 년 전부터.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이 보호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호인.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보호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호인들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여러 가지 뭐 종교적 이유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왔다가 거기 정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네덜란드 말로 이 농사를 짓는 농민을 뜻하는 말이 보호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보호인들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어. 네덜란드 사람들이 보호인들이 케이프타운에 살고 있었어. 이들을 쫓아내고서 케이프타운을 차지한 거야. 그럼 보호인들은 어디로 와야 돼서? 북쪽으로 다른 장으로 이제 이주를 해야 되겠죠. 영국 사람들 피해서. 특히 영국 사람들을 피한 이유가 뭐냐? 같은 백인인데 뭐 원래 다른 나라이기도 했고 영국인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케이프타운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흑인들과의 그 차별 정책을 없앤 겁니다. 노예제도를 없앤 거야. 그러다 뭐 영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영국은 원래 이제 노예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노예제도를 없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예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농사짓고 살았던 이 네덜란드 백인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로 우리는 니네랑 같이 못하게 돼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돼. 그게 오렌지 자유국, 트란스파일 공화국 뭐 이런 두 개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호인들이 만든 나라야. 이 보호인들과 영국이 결국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보호전쟁이라고 해. 이 전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국은 케이프타운을 식민지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금하고 다이아몬드. 바로 이것 때문에
보호 전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집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집트. 이집트의 대표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게 되고, 이 수에즈 운하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뭐라고? 이집트까지 보호국으로 삼는 거죠. 이집트 보호국화. 그래야지 인도 등 자신들이 식민지를 삼았던 인도, 중국 침략하고 있었던 중국 등 아시아로 진출하기 용이한 거죠. 이 수에즈 운하는 어디야? 지중해에서 아시아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죠. 아프리카를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에 있는. 자, 이렇게 하면서 보호령을 하게 되죠. 자,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야? 카이로죠. 카이로. 자, 케이프타운, 카이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프타운 어디야? 아프리카 남쪽 끝. 카이로는 북쪽, 약간 북동쪽이긴 하지만. 자, 이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위에서 아래 무슨 정책? 종단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영국의 종단 정책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종단 정책 왜 중요하냐? 여기 나오는 파쇼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종단 정책이야. 어디? 케이프타운. 남쪽이 케이프타운, 북쪽이 여기 지도 잠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지도 교과서에서 볼 텐데 선생님이 잠깐만 한 번 더 잠깐. 자, 여기가 수에즈 운하야. 자, 그리고 여기가 케이프타운, 여기 수에즈 운하, 카이로가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서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쭉 지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단절되지 않게 아프리카를 연결해서 쭉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벌이게 되죠. 그게 종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미리 설명합니다. 케이프타운, 카이로, 그 다음에 인도에 뭐가 있어? 인도의 도시 중에 콜카타라는 곳이 있어. 이때는 벌써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따가 또 아시아 때 설명하겠지만 인도의 콜카타. 자, 그럼 콜카타의 콜은 뭐야? C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이게 바로 뭐야? 두 번째 영국의 정책이 나옵니다. 3C 정책이라는 거야. 됐죠? 3C 정책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카이로,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건 종단 정책. 종단 정책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파쇼다 사건이 발생이래. 케이프타운, 카이로, 콜카타를 연결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 식민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 연결하는 이 정책을 3C 정책이라 그래. 이거 나중에 뭐로 연결되는 거야? 제1차 세계대전. 다음 달에 배울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종단 정책과 3C 정책. 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파쇼다 사건 보호전쟁은 프랑스로 갑니다. 영국과 항상 라이벌이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죠. 자, 프랑스는 북쪽을 차지합니다. 알제리. 그래서 알제르가 아니라 오타.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플러스 알제리는 요 북쪽에 있는 요쪽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 요 알제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튀니지야. 튀니지. 그 다음에 요 알제리, 튀니지, 요 왼쪽에 여기 뭐 있냐면 모로코라고 있습니다. 모로코. 거기를 두고서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로코. 그래서 이거를 모로코 사건이라고 해. 모로코를 두고서 나라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프랑스와 다른 나라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큰 나라가 알제리야. 이 알제리와 여기 오른쪽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동부 해안 쪽에 있는 섬이 있어. 그 유명한 섬이죠. 휴양지로 유명한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갑니다. 뭐야?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야. 마다가스카르 섬이죠. 자, 그러면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를 쭉 연결을 해봐. 이건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하는 건 무슨 정책이 된다? 횡단 정책이 되는 거야. 됐죠? 자, 횡단 정책 뭐랑 좀 비슷해? 종단 정책이 비슷하죠. 즉 영국과 프랑스가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이 만나는 요 가운데 지점에서 충돌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 그게 파쇼다 사건이야. 그럼 왜 파쇼다 사건이야? 요 가운데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파쇼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이따 파쇼 사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벨기에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벨기에는 고무로 유명한, 당시 아까 얘기했지만 고무가 엄청나게 유럽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광을 합니다.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고무가 당연한 걸로 보이지만 처음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뭐 바퀴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엄청나게 쓰임이 많겠죠. 그래서 이 콩고를 벨기에가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고무 생산.
됐죠? 이 벨기에는 그전에 이제 그 레오폴드라는 그 황제가 들어옵니다. 레오폴드 2세라는 황제가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이 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위한 선봉장에 선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는 콩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파냐는 빠져 있는데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룬, 그다음에 소말리아, 독일은 소말리아, 리비아, 에스파냐는 뭐 서사하라, 뭐 이런 나라들 식민지 잡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세 개 나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나라들끼리 간에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왜 어이가 없느냐? 남의 땅에 와서 이게 지들끼리 완전 지지복구 해가지고 싸우는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게 있고 사건이라는 게 있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싸운 거야.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둘 게 있어. 요 당시쯤에 1880년쯤에 요 한참 이 열강들이 식민 정책 행사를 할 때 베를린에 모여서 열강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서 한 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게 베를린 협약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말하면 베를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해서 식민지 쟁탈전을 하되 페어플레이 하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거. 왜? 전쟁하면 우리끼리 손해 아니냐. 우리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아프리카를 차지를 했는데 아프리카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서 전쟁하느라고 돈을 많이 내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차지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싸우지 말자는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역을 점령한 나라의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뭐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게 베를린 협약이야. 따라서 서로 이 식민지 쟁탈전 과정에서 갈등은 벌어져. 그러나 싸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전쟁이라고 하고. 근데 이건 왜 전쟁이야? 이거는 바로 식민지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열강국들끼리는 웬만하면 싸우질 않습니다. 지들 이익을 위해서. 자, 먼저 파쇼 사건입니다. 파쇼 사건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 프랑스. 무슨 정책? 횡단 정책.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영국. 무슨 정책? 종단 정책. 이것이 가운데 있는 파쇼다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생님 좀 글씨 좀 빨리 썼는데, 예,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그래서 좀 빨리 씁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것이 어디냐? 수단입니다. 아프리카에. 수단의 파쇼다에서 충돌하는 사건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1899년입니다. 1899년에, 98년이죠. 이거 98년이고, 요게 99년입니다. 1899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시기별로 썼는데, 연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일단 구분하는 거야. 이거는 1905년이야. 우리나라 을사조약 체결했던 데죠. 두 번 걸쳐서 이럽니다. 1911년에 또 한 번 이루어져.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시기별로 쓰려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있는, 교과서에는 보호전쟁이 먼저 나와있어. 그 다음 파쇼 사건. 나와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시대순으로 하려고 정리한 것이고, 파쇼 사건은 전형적인 남의 나라에서 서로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이 아프리카를 물어 뜯고 있었냐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파쇼사에서 충돌했는데 프랑스가 뺍니다. 이 프랑스가 먼저 이 지역을 차지했었는데 영국이 이렇게 막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죠. 근데 프랑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발을 빼면서 결국에는 전쟁까지 가지는 않고 그냥 갈등 상황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보호전쟁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만 케이프타운을 차지한 영국 분들이 원래 여기 살고 있었던 이 보호인들을 공격한 거죠. 왜 어떤 상황이 때문에 발생하느냐? 잠깐 그 배경만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케이프타운에 영국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영국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 식민지를 삼게 되죠. 그래서 보호인들 아까 떠난다고 했었지. 그래서 북쪽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오렌지 자유국 트란스발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만 엄청난 이 돌멩이가 발견이 됩니다. 돌멩이가 발견이 돼. 그 돌멩이가 뭐야? 다이아몬드인 거야. 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거죠. 그 아직까지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박물관에 그 돌멩이 그 다이아몬드가 어린 소년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놀다가 이제 그걸 다이아몬드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그 다이아몬드 아직까지 박물관에 이 보관돼 있다고 하죠. 그 처음으로 발견돼. 그러다 보니까 이 열강국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이제 금 다이아몬드 여기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금을 둘러싼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디를 침략을 했느냐? 이 보호인들을 침략을 한 거야. 영국이
보호인들이 만든 나라가 있었어. 그게 바로 뭐야? 오렌지 자유국. 그 다음에 트란스발이라고 있어. 트란스발. 요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좀 얘기했지만, 이 영국군들이 케이프타운을 차지하게 되면서, 오랫도록 100여 년 전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보호인들이, 네덜란드는 후손이죠.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을 이제,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야? 다이아몬드와 금이 엄청나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 트란스발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왔죠. 근데 그 광산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광산 개발 비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 그 광산 개발 비용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광산을 개발하고 거기서 얻어진 다이아몬드를 트란스발에다가 좀 일정 부분 지불을 하고 나머지 자기가 갖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영국인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세실로즈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 야욕을 드러내게 된 거죠. 아예 그냥 트란스발과 오렌지족을 차지해버린 거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단순한 전쟁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보호인들이 끝까지 영국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졌어. 전쟁을 해서 이제 영국군에 점령을 당했는데 게릴라전을 하게 됩니다. 일부 남은 병사들이 계속 영국군들을 괴롭힌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호인들이 점령한 이 오렌지공화국 트란스발 지역에서 이 주민들이 이 게릴라들을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릴라 뭐 테러 같은 거 일으키고 숨고 숨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호를 하니까 이 사람들 다 색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주민들을 다 그냥 보호인들 다 그냥 수용해서 가둬버립니다. 몇십만 명 되는 이 보호인들을 한 곳에 가둬버려서 그냥 강제로 어쨌든 이 게릴라전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도 영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호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영국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승승장구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나중에 이제 이 오렌지공화국과 트란스발과 케이프타운을 연결을 해서 남아프리카 연방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근데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호전쟁입니다. 자, 모로코 사건입니다. 모로코 사건은 독일입니다. 독일.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모로코를 장악한 나라 어느 나라에서 됐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두고서? 모로코를 사이에 두고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 프랑스 동맹으로 인해서 독일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바로 모로코 사건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쇼드 사건하고 비슷하죠. 파쇼드 사건은 영국과 프랑스, 모로코 사건은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갈등을 맺는 모로코를 두고서 뒤늦게 이제 진출한 독일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독일은 물러났죠. 그래서 모로코는 프랑스랑이 됩니다. 대신에 콩고 지역, 콩고의 북부 지역을 독일이 가져가는 또 프랑스가 양보를 해주는 서로 상보상조하는 결국에는 같은 놈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또 영국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어디? 콜카타 해가지고 삼시정쟁 펼친다고. 그래서 막대한 면제품을 받아서 막대한 부를 인도에서 어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포이 항쟁이라든지 이런 반란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인도 지역이라는 거. 태평양 차지합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호주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되어 있죠. 그냥 호주라고 쓰겠습니다. 뉴질랜드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과 라이벌 프랑스죠. 프랑스는 이 인도를 영국한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옆으로 가면 뭐 있어? 동남아시아 있죠. 어디?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지역을 뭐라 그래? 이거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합니다. 인도 옆에 있고 차이나 밑에 있죠. 반도를 대부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걸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한다라는 거. 동남아시아 지역을. 그 다음에 섬나라는 뭐 있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섬나라들이고 이런 대륙에 있는 반도에 있는 지역을 주로 프랑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은 어디야? 에스파냐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스파냐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주로 어디를 차지하냐? 쿠바. 그 다음에 필리핀을 점령합니다. 필리핀 자지.
그 다음에 중국에도 진출한다는 얘기죠. 중국에도 좀 진출해가지고서, 뭐 중국은 거의 진출 안 한 나라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게 됩니다. 파나마 운하는 뭐냐면, 이 중미 지역이라고 하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중간에 있는 멕시코 밑에입니다. 거기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파나마라가 원래 이제 콜롬비아의 지배를 받았었어. 근데 이 미국이 파나마를 도와줍니다. 도와주고서 파나마 운하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파나마를 독립시켜주면서 파나마를 지원해주고서 파나마는 어디야? 왼쪽으로는 뭐야? 태평양, 오른쪽은 대서양. 그걸 연결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야? 수에즈 운하만큼 이 굉장히 중요한 바다의 어떤 교통 요지였죠. 그래서 어떻게 굳이 이 이후에 85년 동안 무려 85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1999년에서야 이제 파나마 정부에다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되고 나서도 엄청 오랫동안 파나마는 미국의 어떤 그 경제적 속박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제국주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자, 러시아입니다. 마지막 러시아.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부동항은 뭐냐? 부동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항, 안일 부자, 어를 동자죠. 얼지 않은 항구야. 이 러시아는 너무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 주변의 바다들은 겨울철이면 바닷물도 다 얼어버려.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는, 사시사철 얼지 않는. 왜냐하면 이때 제국주의들 간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상업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해상권 장악이었죠. 그래서 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쪽의 따뜻한 남하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있었던 영국, 프랑스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유럽 쪽에서 안 되는 거야, 영국한테. 그래서 어디야? 아시아로 눈을 돌립니다. 아시아 식민지 지배 삼으려고. 그래서 아시아의 부동항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발견한 부동항이 뭐야? 블라디보스토크야. 여러분 들어봤죠?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디야?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는 거죠. 한반도.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뭐야? 이게 러일 전쟁이죠. 결국에는 러일 전쟁이 일본이 뭐 러일 전쟁 승리를 보면서 한 발 차지하겠는데 러시아가 일본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도 일본 못지않은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식민지 지배를 삼으려고 우리나라 더하면 더해지 덜하진 않았을 그런 강대국들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라는 거.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핵심 개념 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 문제 확인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교과서 132페이지와 학습지 앞면을 보시고서 오늘 배웠던 내용,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교과서 내용 정리하고, 탐구활동 문제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특히 어떤 부분 식민지 확대 과정에서 각국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려 어디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 태평양에서 그 내용들인데 이 전형적으로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좀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근데 선생님이 지금 중요하다고 했던 거 아까 전에 이제 핵심 개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부분들만 조금 잘 집중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입니다.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수에즈 운하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에즈 운하 시작해서 이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죠. 수에즈 운하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이집트까지도 보호가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프랑스로부터 수에즈 운하, 왜 이집트가 아니고 프랑스냐? 여기 잠깐만 선생님이 좀 보충 설명만 잠깐 하자면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죠. 근데 이집트가 이 수에즈 운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19세기 중반에 만들기 시작하는데 영국은 발을 뺍니다. 영국은 뭐 굳이 뭐 이렇게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이거를 프랑스가 엄청나게 이집트를 도와줍니다. 거의 프랑스가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랑스의 도움으로 이집트가 그 비용을 대서 수에즈 운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집트가 그 수에즈 운하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배권은 이집트 뒤에 프랑스가 있었던 거죠. 근데 프랑스가 이때 어려움에 빠집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이루어져. 우리 배웠었죠. 프로이센의 누구?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비스마르크와 프랑스가 싸웠던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둬? 프로이센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때 프랑스에서 물러난 사람이 누구야? 나폴레옹 3세. 원래는 원조 나폴레옹이 조카죠, 그죠? 예, 1870년에. 그래서 이 프랑스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쟁 배상금도 갚아야 되고 전쟁 때문에 오순하겠죠. 그때 이집트의 총독이 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제일 부유한 나라가 어디야?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의 이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 영국에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시에 총리였었던 이 디스레일리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총리한테 이스라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주식 매입하겠느냐. 디스레일리로서는 이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수에즈운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지였기 때문에 당시 아시아로 가는 영국이 어디야? 중국, 인도로 진출했을 때니까 당시에 이제 인도의 뭐 세포 항쟁이라든지 식민 지배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인도로 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수혜주라는 거의 필수였죠. 그래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럼 뭐 의회를 통과를 거치고 여러 힘이 들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이 영국에서 가장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 로스차일드라는.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유대계 이 금융 자본인데 로스차일드 가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이때부터 부자였던 거야. 영국에서. 로스차일드를 찾아가 가지고서 돈 좀 빌려달라. 이 수혜주단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그냥 빌려줄 수는 없다. 뭔가 담보를 잡혀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 총리가 이 대영 제국을 담보로 하겠다 했더니 이제 로스차일드가 바로 빌려줬다고 하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서 다음날 바로 그 돈으로 수혜주단을 매입을 하면서 이 2차 세계가 끝날 때까지 이 영국은 이집트가 독립할 때까지 수에즈 운하를 계속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영국령이 되는 거고 이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이집트까지 보호를 삽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뭐야? 케이프타운이죠. 케이프타운. 그래서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것이 뭐야? 종단 정책. 그죠? 여기다 덧붙여가지고서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인도 식민지 삼았을 때니까 인도에 뭐야? 콜카타. 그래서 삼시 정책.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 보호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 오렌지 자유국이라든지 이런 트란스바 이런 나라를 합병을 시켜서 남아프리카 연방을 건설한다 그랬죠.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해당하는 중국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지만 이거 다음 단원에서 나온 내용이요.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데 아시아에 중국을 침략을 하죠. 그래서 아편 전쟁을 일으키면서 뭐 중국을 거의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종단 정책까지 영국에 대한 내용 아까 전에 학습지에 정리한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국에 밀려난 프랑스는 여기서 밀려난 건 아니었죠. 아시아에서 좀 밀리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영국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를 주로 다 차지합니다. 알제리, 튀니지 등 다 북아프리카죠. 이 북아프리카 주로 이제 이슬람을 믿는 이쪽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동쪽으로는 마다가스카르 섬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이 횡단 정전을 펼치게 되죠. 왜냐면 왜 굳이 왼쪽 연결을 했느냐? 가운데를 연결해야지 그 지역이 연결이 될 거 아니야. 연결이 돼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자신의 세력을 계속 유지할 거 아니야. 중간에 끊겨버리면 그 지역이 고립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 어떻게든 선을 연결하려고 하는 종단 정책, 횡단 정책. 무슨 사건? 파쇼다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 수다의 파쇼다라는 곳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위기까지 간 사건이라는 거. 제국주의들 간의 대표적인 충돌 사건이었다는 거 기억하도록 합시다. 프랑스는 횡단정책, 벨기에는 고무가 유명한 콩고. 자, 이번에는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뭐라 그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었던 거죠. 왜? 영국 본토에서 해가 져. 그러면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는 아침이 밝은 거죠. 지구 반대편이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1년 내내 해가 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영국의 땅은.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정도로 광활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인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죠. 인도에 면직물을 많이 팔아가지고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신혼호 개척 과정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과 함께 개척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척이 되고 여기를 자치령으로 삼아서 지금도 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영국의 영향을 받는 이 최고 지도자를 영국 영왕으로 모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 인도가 가장 요충지였죠. 인도, 뭐,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인도가 요충지였는데, 프랑스가 인도에 밀려납니다. 영국에 져서. 그래서 어디로?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이 인도 차이나 반도가 동남아시아, 아까 얘기했었죠. 동남아시아라고. 그래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지역을 차지하는 세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미국은 자기 밑에 있었던 쿠바와 그 다음에 에스파냐로부터 필리핀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중국도 진출하게 되면서 경제력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파나마나 어디야 대서양과 태평양을 남미 정확하게는 중미죠.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이 지금의 파나마 지역인데 이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그 운하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언제 아까 얘기 85년 동안 1999년에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너무 추운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항구가 다 얼어버립니다. 겨울에는 얼어버리니까 1년에는 얼지 않는 한 부동항을 찾아서 남쪽으로 남하한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배웠죠. 한국사 시간 기억날 겁니다. 무슨 사건? 거문도 사건.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서민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무슨 사건? 러일 전쟁. 러시아가 한반도 블라디보스토크죠. 러시아의 부동항 밑으로 내려와서 부동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일본과 다투는 전쟁. 자, 탐구 문제 사기는 확인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로 둘러싸고 벌어진 비극 보호 전쟁. 아까 얘기했었죠. 보호는 누구라고? 네덜란드 후손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 후손이지만 자신들이 유럽 사람이 보지 않았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봤었던 거죠.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영국군이 쳐들어가지고 뺏기게 되죠. 어디를? 케이프타운을.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어디야?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팔 공화국으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친 것보다는 그쪽으로 이제 물려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뭐가 다이아몬드와 이 금이 엄청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영국이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 공화국도 차지하게 되죠. 이 전쟁으로 차지를 하게 되는데 뭐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 몰아놓고서 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전염병 걸리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열강들의 대표적인 악행, 이 만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호전쟁이죠. 그래서 이 보호전쟁의 특징은 바로 뭐야? 자국의 산업 발달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는 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도 불사하는 제국주의 어떤 침략적 만행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잠깐만 여기 설명해주면 남아프리카 연방이 여기 있죠. 이 남아프리카 연방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케이프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은 바로 요 지역에 있습니다. 요 지역에 있었습니다. 요 지역에 있었고 예, 잠깐 보충 설명하면 여기 이제 케이프타운을 차지하게 되죠. 누가? 세실 로즈 저번 시간에도 배웠던 인물이죠. 이 케이프타운의 총독이었죠. 영국 사람. 여기를 차지하게 되는데 밀려나서 이 보호인들이 어디로 가? 북쪽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렌지 자유국을 만들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뭐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해서 그냥 보내버린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어디야? 얘네를 뛰어넘어서 이 북쪽에다가 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야. 세실 로즈가. 그래서 세실로즈의 이름을 따서 이 로디지아라는 이름이 세실로즈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 양쪽에서 이제 압박을 하다가 결국에는 보호전쟁까지 일으키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점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위에는 어디야? 이집트 카이로. 내려오죠. 뭐야? 종단 정책. 자, 모로코, 알제리. 그 다음에 뭐 튀니지까지 해서 이 북쪽 지역은 누가? 프랑스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로 차지하게 되고 마다가스카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횡단 정책을 펼치게 되고 요 가운데 수단에서 무슨 사건? 예, 그 유명한 이 파쇼다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국경선이 칼로 자른 듯이 반듯하게 그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도 저 얘기했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 서양 각국가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확보를 경쟁을 펼쳤지만 국가 간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임의적인 경계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잠깐 뭐 베를린 협약도 얘기했었지만 강대국들이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끼리 싸우진 말자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선을 나눠가지고서 여긴 네 땅, 여긴 내 땅 서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면 또 손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죠. 그래서 원주민들의 거주를 무시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를 관계를 따라서 국경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일부러 또 국경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 부족이 있어. 여기 뭐 B 부족이 있고 여기 C 부족이 있는 거야. 그럼 국경선을 나눌 때 이왕이면은 야 너는 여기 찾아가. 여기는 뭐 영국,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독일 이렇게 가져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일부러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나눈 거야. 왜 이런 식으로 나눴냐? 만약에 우리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 안에 하나의 부족으로 뭉쳐져 있으면 얘네들이 뭉치겠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대항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나눈 겁니다. 나눠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A 부족과 B 부족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A 부족, B 부족 살고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이 자신들의 그 식민지를 삼은 거야. 그럼 여기는 A 부족, 여기는 B 부족일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단합이 안 되겠죠. 얘네들은 원래 예전부터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런 앙스코 같은 그
아프리카 그 고유 민족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안 될 거냐. 그러니까 식민 지배하기 더 용이하겠죠. 오히려 또 이들끼리 싸움을 또 조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나쁜 놈들이죠. 예, 그때는 나쁜 나라였습니다. 자, 이게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방법이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문제 확인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19세기 후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략적 팽배주의, 뭐 저번 시간부터 계속 했던 거죠. 제국주의가 되겠죠. 자,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다 수에즈운하 영국이 되겠죠. 자, 영국은 아프리카의 남북을 연결하는 무슨 정책? 위에서 아래로 종단이 되겠죠. 종단 정책. 프랑스가 횡단 정책. 자, 마지막 O 틀리면 X. 영국은 인도, 중국, 인도, 아프리카 무역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뭐야?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맞는 설명이 되고. 프랑스는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마저 무력으로 굴복시켜 식민지 경제에서 유리해졌다. 인도 식민지 삼은 나라 영국이죠. X가 되겠습니다. 자, 영국은 남아프리카 연방 조직, 아까 얘기했었죠.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차지해서 오렌지 자유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남아프리카 연방 조직하게 된다라는 거. 벨기에는 뭐야? 고무나무.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인도에서는 영국한테 밀렸지만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중심 이런 나라들은 이제 차지하게 되죠. 파쇼사 사건, 종단 정책, 횡단 정책. 쿠바를 보호국으로 삼았고 필리핀 얻었다. 미국, 에스파냐로부터 이제 식민지였다. 이제 미국 식민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뭐 그걸 뭘로 사용하고 있어? 자국의 고유 언어보다는 영국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필리핀으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학연수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부동항을 찾아서 남하했던 나라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자.